우리 주변에 천사가 막 날아다니죠? 천사는 다 같습니다. 알겠죠? 천사는 다 같은데 위치에 따라서 천사의 에너지가 찍히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에는 무한대 천사가 있어요. 그 무한대 천사가 있는데 그 무한대 천사를 쓰는 데마다 달라. 쓰임에 따라서 달라져요. 알겠죠? 내가 대천사를 줄 때는 일반 천사와 달라요. 직분이 달라져. 대천사니까. 완전 천사니까 일반 천사하고 다를까 안 다를까? 다르겠죠? 모든 일반 천사는 삐지고 싸우면 나가버리고 욕하면 나가는데 대천사는 또 차원이 다른 천사야. 그래서 높은 천사지. 그래서 내가 한테 대천사 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 알겠죠? 일반 천사는 들락거려서 하니까 뭘 확인할 때도 불안해. 맞죠? 이거 천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불안하죠. 뭘 결정해도 불안해. 대천사를 받은 사람은 결정해도 마음이 안정이 돼 있어. 알겠죠? 모든 천사는 그 소임에 따라서 내가 쓸 때 달라진다는 거야.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거는 천사가 실제라는 거. 카메라에 찍힌다는 거. 맞아요. 하늘 궁집에는 천사가 항상 에워싸고 있어. 항상 에워싸고 있는데 뭐 내가 어디 가도 거기를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내가 떠나도 천사들은 거기 있어요. 남아서 거기를 욕되게 하질 않아. 그 내가 있었던 호텔이나 이런 데는 불나지가 않아. 알겠죠? 보존해. 천사들이. 네, 뭐 천사 종류 나를 몰라보고 비방한 자는 자기 백해가 열릴 뿐이야. 그러면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되겠죠? 또 암이 걸려야 되겠죠? 그건 이미 받아버려서 벌을. 맞아요. 허경영을 비방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하겠죠? 그럼 이미 암세포에 포위당한 거야. 포위당했고 오장육부가 이미 병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자가 나 앞에서 사과를 하고 용서해달라. 그럼 백지로 돌릴 수 있어. 알겠죠? 내가 당사자니까 백지로 돌려줄 수는 있는데 실제 다른 사람한테 욕한 것보다 1000배, 10,000배가 무서워. 그 점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남한테 욕한 거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욕한 거하고 차이가 있죠. 달라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김당경 님이십니다. 공기 발전기는 공해가 없는지요? 그리고 공기 발전기가 자동차나 비행기에도 탑재가 가능한지요? 공기 발전기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공기로 무한 동력을 만든다 이런 사람 전부 감옥 간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 지구상의 공기가 무한정 오염돼 버려요. 알겠죠? 이 지구상의 공기가 안 남아나 전부 그 발전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공기를 가지고 발전하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도 일종의 공기 발전기예요. 자동차에 가솔린이 들어갈 때 공기가 들어가서 가솔린을 증폭시켜줘요. 그러면 공기에는 뭐가 있냐? 산소와 수소가 있어. 맞죠? 그 산소, 수소가 기름과 결합해가지고 그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하는데 그 폭발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걸 기름이 들어갔다 뿐이지 공기 발전기야. 맞아요. 그 자동차에서 그만큼 공기가 오염되는 것도 심한데 그걸 공기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큰 발전기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공기는 질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질소가 뭐예요? 오염물질이죠? 탄화질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NH2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가지고 발전을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마어마한 공기가 소요돼.
그럼 어마어마한 공기가 들어가면 이 공기가 어떻게 되겠노? 네, 공기 발전기에 대해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전기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공기로 여러분을 발전하지 못하게 해놨어. 왜? 여러분의 허파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윤래님요. 농업 뉴딜 정책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뉴딜 단지를 만들려면 지금 전부 개인 소유 농지를 어떻게 확보하시는지요? 전국의 개인 농지가 뉴딜 단지가 1,000군데 만들어질 텐데 그 1,000군데 지역은 대규모 경작지로 국가에서 등록해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그 토지를 팔든지 두 번째는 그 토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든지 그러니까 주주가 되는 거야. 뉴딜 단지에 농토를 제공하고 배당을 받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토지 수용료이 내려져 버려. 어느 지역 일대 뉴딜 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 몇 개 군이 뉴딜 단지가 돼. 그럼 그 지역에 농지가 있는 자는 농지를 국가에 맡겨놓은 거야. 위탁, 경영. 거기서 이익이 생기면 가져가는 거야. 이해가죠? 토지 소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인정해.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는데 국가가 가능하면 사지 않고 농지를 그냥 빌리는 가지고 오는 거지. 가지고 와서 농지를 경작하고 이익금을 주는 농지 관리 위탁 회사처럼 그렇게 되는 거니까 토지 수용령을 내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그 사람들도 자기 논이 모든 바다하고 합쳐져서 경작지가 수평으로 돼가지고 잘 되니까 트랙터로 한 방에 그냥 착착 하니까 좋아 안 좋아? 그냥 논두렁이 다 없어지고 그냥 촥 거기서 얼마 열마지가 자기 거야. 그 뉴딜 단지에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게 돼. 그걸 주식으로 주는데 뭐 좋아 안 좋아요? 팔 수도 있어 주식을. 상장할 수도 있고. 좋아 안 좋아요? 주식을 매매할 수가 있단 말이야. 나는 어느 농업단지 뉴딜 단지에 내 논이 50마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 주주가 주식이 몇 개야? 몇만 주가 있어. 이해가죠? 배당금 받아도 되고 팔아도 되고. 이상 없죠?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은 대통령 후보하고 이건 그냥 무조건 뭐 하다가 뭐 어쩌다 보니까 뭐 힘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나온 사람 그 나라를 체계적으로 살릴까? 신인 이외에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마치 의사가 질병을 다 구하겠다고 하는 소리와 비슷해. 신인이 와서 어느 정도 해주겠다는 거하고 달라 안 달라? 나는 100회라도 막아주면 포괄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 의사들이. 그렇죠? 100회를 막아버리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닫아주면.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30헬츠 이상 화를 낸다거나 오버해버리면 100회가 열려버려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머리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머리 뚜껑이 열린다는 말 하죠? 공중전화에서 자기 애인이 떠나겠다는데 1시간을 전화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막 여자한테 막 욕을 하고 남자애가 막 싸우는 중이야. 그런데 뒤에 노인네가 떡 서가지고 그놈이 나오니까 야 임마 공중전화가 네 전세 냈냐 이 자식아. 딱 그 말 하니까 그 젊은이가 머리 뚜껑이 딱 열렸어. 그냥 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더니 그래서 왜 칼을 가지고 다녀? 그 영감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직사. 그 뉴스에 나왔죠? 실화예요, 실화. 뚜껑이 헬저가 올라가 버린 거야. 30헬저가 넘어버려. 100회가 팍 열려버린 거야. 알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김진실 님입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적 취득 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본래 국적까지 유지해 이중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 등 2, 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나 한국과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 수의 대상자가 거의 대부분 중국이라는 점인데요. 총재님께서는 한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민족의 혈통과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한 바 있으신데 우리나라도 방송사 드라마의 중국풍 역사 왜곡 논란, 강원도 차이나타운 추진 논란에 이어 국적법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반중 정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국적법 개정과 이런 한국이 중국화되어가는 말세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천사가 있죠? 천사가 있죠? 아주 간단하게 보면 돼요. 국제법은. 이제 원장님 이래 나와요. 천사님, 우리는 중국 교포들을 우리 한국 국민으로 많이 받아들일수록 좋습니까? 우리 한국 국민으로 많이 받아들일수록 좋습니까? 아니라 그러죠. 천사님, 우리는 미국 사람들을 한국 교포로 많이 받아들일수록 좋습니까? 미국 교포들을 한국 사람으로 많이 받아들일수록 좋습니까? 좋다고 그러지. 좋다고 그러죠. 이 왜 이럴까? 왜 중국에 있는 사람은 많이 받아들이면 위험하다. 미국에 있는 사람은 많이 받아들여도 위험하지 않다. 천사는 그렇게 보고 있지. 그럼 우리가 다자 외교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핵 유엔 상임이사국과 일본까지 합쳐서 우리가 다자 외교를 해야 돼. 외교를 하는데 아무리 다자 외교를 하지만 기둥 외교는 있어야 돼. 혈맹은. 그게 미국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님, 중국이 우리 혈맹입니까? 중국이 우리 혈맹입니까? 아니래. 천사님, 미국이 우리 혈맹입니까? 미국이 우리 혈맹입니까? 아, 그렇대. 우리들이 혹시 짰는가? 아니, 안 짰죠? 그럼 우리는 중국 사람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나? 미국 사람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나? 미국 사람을 많이 받아들이지. 한반도의 중립성은 백궁에서도 보장이 돼야 신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계에서 수전노로 소문난 사람들이 중국 민족이죠. 돈에 굉장히 장사 수완이 뛰어나. 그래서 화교들은 전 세계 화교들의 있죠? 집단 지역이 있죠? 나라마다. 이 사람들의 단결력과 상술은 뛰어나다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짜장면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기절해. 정말 애들이 중학교 졸업할 때 저거 어머니가 데려와서 읍내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준 맛을 영원히 못 잊어버리는 자식들이 많아. 엄마 따라 시장 갔다가 어머니하고 같이 짜장면 집에 가서 엄마가 사준 그게 엄마 이게 뭐야? 이거는 시커먼 걸 왜 먹어? 야, 시커멓지만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그래야 먹었더니 그게 짜장면 맛이야. 이걸 죽을 때까지 못 잊는 사람이 있어. 그 어머니가 사준 짜장면 한 그릇. 그래 안 그래? 에? 아무리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봐.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사줬던 그 짜장면 맛만큼 맛이 있나? 없어. 그러니까 화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 버는 재주가 기가 막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짜장면 집이라면 누구든지 잘 먹어. 가서 후루룩 한 그릇 먹어버려. 그렇죠? 그런데 가서 백반 먹으라고 그래봐. 별로 맛이야. 그냥 엄마가 백반 사준다. 그러면 그 기억 안 남아. 아, 그래 안 그래?
엄마가 졸업식 하는 날 자기 외동아들 데려와서 100번 한 그릇 사줘봐. 애가 그 기억 남나? 안 남아요. 그런데 어느 시장 골목을 들어가더니 중국집에 그 허술한 중국집 와서 뭐죠? 떡 치는 소리가 척척 나는데 거기 가서 그 손으로 직접 만든 거. 그 우동을 저 짜장면을 탁 한 그릇 사주는데 엄마 이게 시커먼 거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야 먹어봐 맛있는 거야. 먹었다 이 말이야. 먹어보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지금 엄마가 사준 그 짜장면 값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 나이 들어도. 그렇게 생각 그렇겠어? 그래서 화교들은 우리 국민에게 잊을 수 없는 맛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강타해버려요. 제주가 좋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야. 엄청난 마약처럼 밀려 들어와. 마약처럼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러는 거야. 백인은 와봐야 정체성이 뚜렷해. 저건 허연놈이고 이거는 우리는 황인종인데 중국 사람은 와서 섞여버리면 정체성이 없어요. 저 사람도 한국 사람이고 이것도 한국 사람. 이게 어느 게 한국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 온다. 그럴 때 신인이 뭘 할 때 아시아 통일할 때 곤란하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천사님 우리의 혈맹이 중국입니까? 우리의 혈맹이 중국입니까? 천사님 천사님, 우리의 혈맹이 미국입니까? 우리 혈맹이 미국입니까? 혈맹에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2.25 사변 때 미군이 많이 죽었죠? 그 많은 우리는 뭐 민간인까지 해서 300만 명이 희생됐지만 그 속에 미군들이 적어도 한 10만 명이 유엔군이 들어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월남에 가서는 또 3만 명 이상 죽었어.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유엔이 생긴 이후에 유엔 국가가 한반도 와서 유엔 국가가 전쟁을 한 게 한국이 처음이야. 거기서 몇십만 명이 죽었어. 30만 명이 희생됐어. 그러면 그 유엔군 묘지가 저기 있는데 거기에 중공군 묘지가 있나?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나마 지키기 위해서 피로 맺어졌다. 그래서 혈맹이야. 중국은 우리와 형제 국가였잖아. 형제 국가. 형제 국가였고 미국은 형제 싸움에 들어와가지고 혈맹이 된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관계야. 그러나 지금 천사는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줘? 미국을 지금 붙들어야 신인이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 내가 미국을 붙들고 조자룡의 칼을 흔들어서 중국을 통일시키고 일본을 통일시키고 하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지 중국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국은 그 인종 자체가 우리는 아담족이고 환인족이고 중국은 환인족이 일부 섞였지만 어디족이야? 미토콘드리아 이브족이야. 10만 년 전에 나왔던 종족이고 우리는 10,000년 전에 온 새 자동차야. 새 자동차, 신형차야. 신형. 거기는 구형이다 이 말이야. 구형. 그게 종족이 섞이면은 우리 종족이 약화돼. 내 구조가 좀 다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아담족은 10,000년밖에 안 됐고 미토콘드리아 이브족은 10만 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만 년 때 문제점 있는 걸 보완한 게 신형 인간이야. 그게 아담족이야. 알겠죠? 그 중에 그 족이 유대인과 한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천손민족이라고 그래. 뭐 하늘에서 다 비행 접시로 가져온 건 마찬가지지만 다 하늘에서 왔긴 왔지만 앞에 구형하고 요거는 신형, 이거는 신피질이야. 이해가죠?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정현영님, 허경영 토요 강연 1223회에서 23분쯤에 지수마을에 대해 얘기하실 때 풍수가 지형의 어느 부분이
용의 어디를 닮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외에 대한민국도 말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우주에서 말머리 성우는 말머리를 닮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203회 8분쯤 이후에서 언급하셨던 인체도 우주도 프랙탈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여러분이 알아놔야 될 게, 우리가 인체를 만들 때는 2조 정도 세포를 가지고 만들어요. 세포 숫자가 2조면 돼. 2조를 가지고 어린애가 만들어져요. 무슨지 알죠? 그 어린애가 성인으로 자라면서 60조 내지 100조로 늘어나. 무슨 말인지 알죠? 간도 커지고 심장도 커지고 세포수가 확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완전한 단계에 이르는 데는 2조면은 인간을 만들어. 그렇잖아. 어린애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 상태가 세포수가 2조야. 2조. 근데 인간의 세포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동적이란 말이야. 인간의 세포는 성장하면서 늘어나요. 성장하면서 세포수가 나중에 60조, 100조까지 갈 수가 있어. 성장한다. 그러나 최소 세포가 2조면은 여자의 뱃속에서 생명체로 완성돼서 나와요. 나와서 다니다가, 그래서 그 인체 세포가 그 성장하는 것이 우주가 팽창하는 거하고 비슷해.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이 우주 별들이 팽창한다고 아인슈타인이 자꾸 그러잖아. 그리고 빅뱅 한다고 그러잖아. 에? 그건 사망을 말해. 이 우주 별들도 생성 소멸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 이해하지? 그것이 인체가 그 우주의 구조를 닮았다는 말이야. 2조에서 만들어졌다가 점점점 팽창을 해요. 그러나 60조, 100조 되면 나중에 죽어. 빅뱅이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2조가 60조가 된 걸 빅뱅이라고 그래. 인체가 어린애 성장하는 걸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작은 정자 하나 난자가 그만큼 커진 걸 빅뱅이라고 그래. 2조가 된 것도 빅뱅인데 그게 100조까지 늘어나면 어마어마한 빅뱅이잖아. 그러니까 인체를 우주로 볼 때 프랙탈 구조라는 거야. 이 우주도 별들이 생성과 소멸을 한단 말이야. 점점 생성하다가 그 압력이 달라져. 그래가 자체적으로 다시 분열돼서 확장되다가 스톱하고 다시 또 새로운 구조로 만든단 말이야. 그게 인체와 프랙탈 구조로 비슷하다 이 말이야. 세포 구조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별 하나하나를 보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인간이 소우주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 인간의 몸이 우주에 비교하면 프랙탈 구조로 닮았다. 2조에서 처음에는 2조가 아니야. 처음에는 남녀의 2개의 난자와 정자 반세포야. 온세포도 아니야. 반세포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온세포가 돼. 그 온세포가 둘로 분열해가는 과정에서 2조가 돼야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기의 세포수는 2조를 못 넘어. 그러면 탄생을 해. 10달 만에. 그러면 10달 이후에 약 100년간 그거의 10배로 약 5배로 늘어나. 50배로. 100배는 아니고 한 50배 정도로 늘어나는 게 100조야. 알겠죠? 키가 작은 사람은 60조. 뭐 좀 덩치가 큰 사람은 100조.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다 늘어나면 이제 죽어. 다시 또 소멸해. 그게 우주와 같다. 성주 개공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프랙탈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별걸 다 이야기해 주네. 참 인간의 생존의 비밀까지 이야기 다 해주네. 네, 이제 한 문제만 하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김경섭님 질문입니다. 3.3 공약 중에서 취업혁명이 있는데요. 현재는 20대부터 공장, 중소, 대기업,
어디에든 취업할 수 있지만 30대부터 40, 50, 60대까지 나이 제한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부터 미래에 100세 시대가 오는데 신인님께서 대통령 되시면 국가 청년 취업 보장 중소 대기업이든 공장이든 어디든 간에 나이 제한 때문에 취업길이 줄어드는 일 없이 자격증이나 아무 경력이 없어도 국가가 취업 자리를 도와주시고 적성에 맞는 적성 검사나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취업 책임제라는 건 청소년들에 한해서야. 20대들이 첫 취업을 할 때 직장을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가장 그 사람한테 맞는 직장을 안배해서 우리는 알선하는 게 국가 의무야. 맞아. 지금은 걔들이 그 어린 젊은 나이에 취업 자리를 잘못 택함으로써 영원히 삼류 인생이 되거나 폐인이 될 수 있고 잘 나가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탄탄한 길을 잡아줘야겠어. 그래서 국가 취업을 연구하는 정부 취업부, 노동부하고 좀 다르게 취업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취업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는 거야. 그래서 나이 제한 없어요. 20대는 어떻게? 30대는 어떻게, 40대 실업자는 어떻게, 50, 그러니까 모든 취업의 실직률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해가죠? 자신 있어. 나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연구해놨기 때문에 100% 되나 안 되나?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능력에 맞게, 분수에 맞게 딱딱딱 공무원들이 그 분류를 해가지고 탁탁탁 배치하면 어떤 기업은 차라리 월급 좀 적게 받고 경력 사원 중에 나이 든 사람을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그 회사가 더 잘 돼? 맞아. 또 어떤 회사는 이런 사람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고 퇴직했대서 60, 70 넘었대서 그 사람이 싸구려가 아니야. 오라는 데가 많아져. 맞아. 그리고 정부는 그런 기업은 또 세제 혜택을 주고 그걸 권장을 해. 이런 걸 안 하고 공무원들은 출근하면 앉아서 시계만 보고 앉아 있으면 되나? 나는 지금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무슨 일로 바쁜지 잘 알아요. 실제 잘 바쁘게 해주겠어. 대통령 되면. 아니, 그들도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오늘 내가 할아버지 취직을 몇 명 시켰다. 야, 오늘 내가 50대 취직을 몇 명 시켰다. 야, 그 집안에 가족이 웃는 모습이 보여. 그러면 그날 퇴근할 때 기분 좋아, 안 좋아? 이건 공무원들이 가서 무슨 앉아가지고 이건 시간만 때우고 이게 하는 여러분 공무원들이 그런다고 노는 건 아니야. 그러나 보람 있는 일을 해주자 이거야. 맞아요. 나는 말이야, 오늘 말이야, 어떤 일자리를, 젊은 처녀들을 몇 명을 대학생을 취업을 시켰다. 회사하고 조인해서 실적을 올렸다. 가방 들고 말이야, 기업체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하든, 어쨌든 우리의 젊은이들과 청년 실업자, 노령 실업자들을 꽂는 일에 기업도 좋고, 국가도 좋고, 실업자도 좋고, 이거 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어? 개인들이 직업 찾아서 헤매면 정보력이 있나? 그래 안 그래? 이거요,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 사람들을 쓰게끔. 그래서 나는 청년 취업할 때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특혜를 안 줘.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월 100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줘. 맞아. 그리고 5년 동안 있으면은 창업자금을 3억을 줘. 공짜야. 융자 주는 게 아니야. 공짜로 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3년만 고생하면 3억을 받네. 창업자금을. 떼먹든 말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야. 좋아 안 좋아? 창업자금. 그죠? 그럼 사람들이 야, 중소기업에 들어가자. 중소기업 사장은 저 붙잡고 싸울 거 없어. 지가 5년 채워야 3억을 받아. 맞아. 그것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5억 없어. 3억 없어. 내 말 이해가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직장에서 5년을 채우면 3억을 받을 수 있어. 회사가 안정돼.
회사 직원들이 안정돼요. 들어가 보면 직원들이 전부 기뻐 있어, 표정이. 지금은 들어가 보면 시달려가 있어, 얼굴들이 찌들려가지고. 이거 어제가 월급 날인데 오늘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 카드값 뭐 쫙 빠져나가 버렸어 그냥.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한 달 동안 뭘로 또 한 달 지내나. 용돈이 없네. 점심값이 없이 다 나가 버렸어. 월급 나오는 그 다음날 빈털터리 깡통이야, 통장이. 맞아 안 맞아? 그것도 마이너스 통장이야. 이거 언제 마이너스 통장이 안 되나? 또 그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또 다 날아가 버려. 아버지 뭐 요양원비 얼마, 카드값 얼마, 방값 얼마, 아이씨 월급 다 나가 버리네. 맞아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월 150만 원씩 누구에게나 주는 거야. 부족한 걸 메꾸라고. 좋아 안 좋아? 응. 모든 계획이 컴퓨터 프로그램보다 더 세밀하게 짜져 있어. 그 자가 여기 와 있는데 그 자를 거부해. 고생해야지. 내 거부하면 고생 좀 해. 내 찍으라 소리도 안 해. 알겠죠? 그냥 고생 좀 더 하세요. 알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질문에 높으신 회원과 섭리로 풀어주신 신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